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금 저희 뒤에 배경부터 해서 노래까지 고향 생각이 절로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타지에 살면서도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통과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의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내 고향 응원 제도인 건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꽤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내후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지자체들이 환영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21일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506명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은평구 임시청사 사업 추경과 관련해 구의회 내부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 여부가 논란의 쟁점인데요. 이런 가운데 임시청사 추경안이 구의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종 7층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2종 7층 높이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을 산행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많아진 만큼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산행을 위한 수칙 정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21일 0시 기준 확진자가 전날보다 506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에서는 24명, 은평에서는 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종로구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35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120명을 기록했고 구로구 지역 아동센터 관련 확진자는 5명 늘어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9.9%, 완료율은 6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종 7층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1일부터 관련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층수 제한과 낮은 용적률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종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는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제시됐던 10% 이상의 의무 공공기여 조건도 없앴습니다. 이 기준은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파트 건립 시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은평구의 임시청사 추경안 이슈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행정이 법령을 위반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과정상 하자는 있지만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은평구 임시청사 추경안이 21일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문교주 은평구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은평구의 문규주 의원입니다. 예, 자 임시청사 추경안 둘러싸고 지금 대립각이 여전한데요. 먼저 은평구청이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은평구 그 본청사는 3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30년 전에 비해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민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공간은 그대로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대기실조차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장시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임시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9월 그 제285회 임시회의 때 그 은평구청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임시청사 임대 건물을 계약하는 절차적 하자를 유발했습니다. 그 잘못된 그 행정 절차에 대하여 은평구청은 의회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청사 임대권은 그냥 전액이 삭감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286회 임시회의에 다시 임시청사 임대권이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구청은 지난 회기 때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쳤고 그리고 또 밖으로는 그 임대인과 재협상을 통해서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삭감하는 등 그 임차 비용을 재조정하여 이번에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네, 은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죠. 하지만 일부 민주당 측의 의원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거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관련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일부 의원들이 임차 계약이 구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보면은 청사 임차권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7호를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항목이 있는데요. 공공시설물은 시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물은 임시청사 임차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4조를 보면은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나 철도나 공원이나 공항, 항만, 광장, 뭐 녹지 이런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방의원 개인별로는 그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의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은평구의회의 명의로만 가능한 사항이죠. 의회를 거치지 않은 그 감사 의뢰 청구권은 효력이 없고 다만 감사원에서 민원 조사 차원에서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런데 지난 그 자원순환센터 추경 예산 편성 때도 그렇고요. 예산 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정을 운영하는 은평구청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 당연히 항상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은평구청은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구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또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일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의회 문규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요즘 하늘 보면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이렇게 맑은 하늘에 단풍까지 물들기 시작하면 산으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산행객들이 많아지는 만큼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 안전수칙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줄에 매달려 내려가는 구조대원. 땅에 도착하자마자 누워있는 사람 모형을 들것에 옮겨 고정시킵니다. 20일 부평소방서가 산악사고에 대비해 구조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저희가 산악사고 훈련을 자주 하는데요. 그 추락한 유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수평 수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구조자가 들것을 가지고 유구조자가 있는 위험 지역으로 이동해서 봄철과 가을철 등산객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산악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원적산에서 산행 중 다리를 다친 등산객 한 명이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1,600여 건으로 이 중 27%가 가을철인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전 충분히 몸을 풀고 정해진 등산로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해가 지기 전 등산을 마칠 수 있도록 하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악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핸드폰에서 GPS를 켜시고 119에 신고해 주시면은 사고를 당하신 위치가 정확하게 저희에게 표시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치셨는지, 누가 다치셨는지, 몇 명이 다치셨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게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를 구비해서 가을철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구조대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30일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 공론장을 개최합니다. 공론장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공감하는 기후위기 극복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에너지와 자원 절약, 재활용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소그룹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오는 27일까지 은평구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